시간 왜 와? 시간 아까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오늘 네 분의 그 대표 경선 후보가 다 오신다는 전제 아래에서 우리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분 예정으로 됐습니다만은 되신 대로 3분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작년 대선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최고 원로는 애초에 20년 집권론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100년 집권론을 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은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에 이르는 현대정치 5부 권력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여론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그에 대적할 만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적같이 윤석열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와해되어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조학배 신세의 대한민국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신음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 우리 경제를 다시 올려야 되고 70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시집스 신화의 언덕 위까지 올린 바위를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듯이 대한민국이 굴러떨어지던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그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지금 힘겹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퍼펙트 스톰을 헤치고 전진함에 있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6개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겨우 하나 대통령 권력 가지고 버티는 이 소수 정당 국민의힘이 경선한다고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지난 민주당 경선 때 제기가 됐지만 100년 집권론을 얘기했던 그 당의 원로는 바로 당에서 서로 싸우지 마라고 하니까 전부 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는 일제히 조용해지고 내부 총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당을 하나로 만들고 안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닌데 이 서로 지금 쥐어뜯고 있는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대야 투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이 야당, 이 적임을 명시하고 우리 안에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경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이 분당대회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공정연대를 출범하는 축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대표 경선을 하는 이 축제에서 저는 이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정연대가 출범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사를 맡고 계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그동안 걸어오셨던 뉴라이트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그야말로 시민단체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리를 탐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말로 순수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단체와 달리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각봉 고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저하고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하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뭐냐,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기적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니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 경제화의 기적도 이루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정치적 기적을 이룬 것이다 라고 저는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권력이 다 장악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나라가 낭떠러지에 놓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서 왜곡된 온갖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때는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단하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치적 기적이 단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권력이 국민의 눈치 보지 않고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전횡하는 모습은 어떤 정권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우리 역사에 확실하게 세우는 분기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파이지만 우파 정권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력에 탐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서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사건을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도 절차탁마하면서 우리의 것을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연대의 발족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에 치우치지도 않고 좌파에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우파에 두고 거기에서 중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중도 우파, 중도 좌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래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중심축을 이 합리적 우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뭉쳐지게 만드는 전진,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캠프 위에 전진 캠프를 계속 쳐나가면서 이 베이스 캠프와 전진 캠프가 함께 어우러져서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고요.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 제가 대표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베이스 캠프를 우파에 두고 중도 우파, 중도 좌파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함께 손잡고 제가 앞장서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국민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고 성공시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앞장서 계신 우리 송석준 의원님 정말 팔방미인이시면서 뛰어다니고 계신데 송석준 의원님께서 함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호흡을 하게 될 텐데 주요 통로로 활용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당의 진로나 그 방향 설정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급한 관계라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말이죠. 제 인사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정연대가 할 일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국민 통합형 보수, 거부감 없는 품격 있는 보수가 앞으로는 절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2022년 6월 11일 공정연대 첫 창립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후에 사무실 확보, 정관 준비,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친 후 작년 8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고 활동 조직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세미나 개최, 정부의 중요 정책 제안, 성명서 발표, 그다음에 매주 뉴스레터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며 본 활동을 더욱 본격화하기 위해서 오늘 드디어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님이 공정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김기현 의원이 설명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더 인사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이 요약해 주셨다.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공청회가 없어져서 실망하시는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공청연대 출범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지금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운동은 정광훈 목사님 세력이 지금 우파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에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오늘 아침에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하고는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저히 제가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많은 우파들이 우파 활동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파 운동이 거꾸로 많이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정연대는 종래의 태극기 세력 식의 운동이 아닌 새로운 우파 운동의 등장이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우파 운동의 주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공정연대가 할 일을 간단히 그냥 서너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정권 이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편가르기가 아주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우파 운동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사파 척결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만, 우파가 그 일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식상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사파 세력도 하도 김정은 정권이 한심하니까 이제는 주사파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인 이상 우리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사파 척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서서 그런 저 세력 우파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바로 이런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극복해 나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파만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 좌파가 주사파 세력으로부터 합리적인 좌파 정당이 되도록 바뀌는 일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연대는 무슨 주장을 해왔냐면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인 우파 정권으로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옛날에 경실련이 중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중도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우리는 절대로 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인 한 우리는 철저하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이 중도 그룹들을 우파 지지로 바꾸는 일이 아주 절박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좌파들하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내 조카들도 다 좌파인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좌파예요. 무슨 좌파가 옳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놈의 좌파들은 합리적 좌파가 될지언정 끝내 좌파로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좌파들하고 같이 손잡고 걔네들이 좀 제발 합리적인 좌파가 돼서 우리하고 같이 대화가 가능한 좌파가 되도록 만들어서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소소한 흠은 상당히 있어도 큰 틀에서 지금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가 그냥 40%, 지지 안 하는 게 60%입니다. 나는 그 여론조사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좌우가 대통합을 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 공정연대가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요, 이 다음 정권이 또다시 우파가 승리를 하려면은 윤석열 정부 5년이 아주 국정평가가 아주 훌륭해야 됩니다. 그 국정평가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우파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주사파 척결만 주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경실련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옛날에 경실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파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공정연대의 별칭이 우파 경실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책 제안 운동, 정책 감시 기능,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식견이 있는 단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단체가 지금 아직 우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경제 살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공정연대가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입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오늘 1월 20일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수출 적자가 170억 불입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0.6%로 지금 1.6%로 떨어져서 이대로 가면 이거 심각한 위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을 해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가장 큰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정연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학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상 성명을 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최강 교수님이 아일랜드 사례를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서는 아일랜드를 본받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자라고 지금 저희 공정연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 아일랜드를 본받아서 여야가 대타협을 해야 된다, 또 노사정이 대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다 보고 나서 본인이 경제 6단제를 이 운동에 전부 동참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 노사가 더군다나 여야가 아주 견원지간처럼 물고 뜯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아주 폭삭망한 나라인데 그 야당이 우리가 여당이 옳은 일을 하면 무조건 지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여야가 대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면서 아일랜드가 30년 만에 유럽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우리 공정연대가 맹렬하게 전개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경제 살리기 운동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은 1000만인 서명 받는 거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 경제계가 전폭적으로 동참할 예정이고 기독교계가 전폭적으로 동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자기네가 이 대타협에 응하지를 않으면 자기네들 총선에서 쫄딱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타협에 응할 거라고 저는 응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야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살리기 운동이야말로 신의 한 수다.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에도 공정연대가 지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공정연대는 정광훈 목사님 세력을 제외하고 방향을 잃고 있는 이 많은 우파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이 공정연대로 모아서 힘을 모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냥 주사파 잡는 일만 해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도 필요한 일이니 그 일은 정광훈 목사님 그룹에다가 맡기고 정광훈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출범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력을 다해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오늘 우리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정연대 출범식 그리고 또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 행사를 이렇게 또 주관해 주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고도성장기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정의 실천연대를 만드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발전, 성숙을 이끌어 오신 가장 존경받는 우리 사회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서경석 목사님이 이렇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각계 지도자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공정연대를 이렇게 출범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또 새로운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또 만드는 그런 오늘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탄생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당시 후보, 상대당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경실련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오고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득권과 불의와 불공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또 다른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아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말 뜻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서경석 목사님과 특히 오늘 앞에서 먼저 인사말을 해주신 이각범 우리 선배님을 비롯한 훌륭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 제대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는데 오늘 아주 위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가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경석 목사님께서 당시 윤석열 우리 국민의힘 후보실을 찾아오셔서 개인 면담을 하시는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경석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 좀 이런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바로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바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제 온 국민을 또 끌어안고 대한민국의 바른 비전을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는데 바로 그 실천의 노력이 오늘 또 이렇게 공정인대 출범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국회 대광장에서 있었던 취임사에서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끄시는 이제 견인체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열띤 토론도 듣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그 중에서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고자도 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짧은 일정 기간에 많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후보들이 함께 못했지만 우리 김기현 후보 정말 바쁜 와중에도 우리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기현 후보님은 제가 울산시장 시절에 당시 제가 국토교통부 대변인으로 당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방자치단체장 하면 굉장히 권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좀 무게를 많이 잡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겸손하셨다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제가 또 원내대표 모시면서 이렇게 지난 양대 선거를 치를 때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싸울 땐 싸우고 또 이렇게 설득할 땐 설득하면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다른 의견까지도 세력까지도 끌어안고 우리 이렇게 또 당의 양대 선거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소통 능력이 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잘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당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셨고 특히 그 통섭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거에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와주셔갖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다른 후보들도 제가 오셨다면 제가 덕담도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안 오셔서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새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돼갑니다. 새해 여러 가지 아직은 어렵습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사회 아직 그 안전 위기, 우리 사회는 곳곳에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정연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위험 요인을 또 기회 요인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재도약 발전이 반드시 올해 공정연대 출범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서경석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정연대 회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공정사회 실천연대 내빈 여러분, 외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을 포함해서 이 귀중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최 측인 공정사회 실천연대와 더불어서 이 출범식에 참여하게 된 청년 4.0 포럼의 청년 대표 최이태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의 천명 이래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이를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품격 보수의 실현과 존립을 위한 공정사회 실천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 4.0 포럼은 지난 일제강점기에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진 민족대표 33인의 결기를 이어받은 그 후손인 청년들이 이 땅의 청년 정책을 포함한 어떤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기를 일반에 촉구하고 그 정책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청년들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 구성과 조직을 주도하는 포럼입니다. 저희 청년 4.0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공정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공명정대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하는 일과 태도에 있어서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정당하고 떳떳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기조였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은 국민적 열망과 노력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지금 공명정대라는 가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되돌아보면 허울에 그친 슬로건이었고 실현되지 못한 구호였으며 미완의 어떤 모호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우리 사회는, 그리고 어쩌면 현재의 우리 사회 또한 여전히 일일이 특정 짓기에는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 각종 사건과 사고, 부정과 부패, 불법과 비리로 인해서 기회는 결코 평등하지 못했고 과정은 밀실을 통한 거래로 인해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낳은 결과는 당연하게도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서 위대한 패배자로 유명한 독일의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가 지적을 했듯이 평등은 쉽게 정의되지 않으며 기회의 균등은 이루기 어렵고 자유는 예외 없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정의는 허울뿐인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기조 하에서 그 기조의 실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공정사회 실천연대를 응원하게 됩니다. 공정사회 실천연대가 공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된 실천 강령으로 삼고 있는 불법, 부정부패, 경제 불의, 특권 및 기득권, 그리고 신규 기득권의 저항, 낭비 및 비효율의 감시, 경쟁력 강화와 효율의 증대를 위한 개혁의 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 진영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및 통합의 주도, 그리고 뜻있는 시민의 활발한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여 국가의 올바른 의식을 지닌 인적 자원의 공급 등의 그러한 지향점이 단지 이 자리에 모인 어떤 그런 분들만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염원임을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령이 어떤 공허한 캐치프레이즈로서 그 기능과 실천력의 한계를 보이기보다 우리 사회를 실질적인 공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뚝심, 저력과 추진력이 공정사회 실천연대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리라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저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출범식을 기점으로 공정사회 실천연대가 내딛는 미래의 발걸음이 아주 큰 발걸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공명정대를 체감하게 되는 움직임의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임을 절로 확신하게 됩니다. 청년 4.0 포럼 또한 그 의미 있는 여정에 변함없이 함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뜻깊은 축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해당 출범식을 주최하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 출범식을 주관하신 공정사회 실천연대 서경석 이사장님 등 이각범 고문님, 사공정규 청년 4.0 포럼 회장님 등 많은 분들께 아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공정사회 실천연대를 성원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로써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사회 실천연대 실천 방향 하나,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비리, 과오를 시급히 바로잡고 주사파가 다시는 이 땅에 발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꼭 수호해야 할 우호적 가치를 견제하는 일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 좌파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추호도 흔들림 없다면 중도의 길을 걸을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당이면 우리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나라의 대위기가 도래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총선 때까지 주 1회 뉴스레터를 계속 발행, 보급할 것이다. 하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정책 감시 기능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삼는 우파 시민운동의 등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정연대는 전국 각 지역에서 우파 운동을 적극 조직해 갈 것이다. 하나, 지난 정권 이후 크게 심화된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극복하는 일도 우리의 과제다. 이를 위해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무당층 모두를 품는 미래지향적인 우파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당면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일랜드 경제 기적의 사례를 본받아 여야의 대화합과 노사정의 대타협을 촉구하는 경제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다한다. 하나, 한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운 나라들에게 보훈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기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파당에 따른 공천을 하지 말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을 공천해야 한다. 지난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공정하지 못한 공천 때문이었다. 우리는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감시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청년대표 오승민.